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최근 암호자산 시장에 나온 뉴스들과 그리고 지난 몇 가지 뉴스들을 통합을 해서 암호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전반적인 우리 투자 마인드셋과 함께 겹쳐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 뉴스로는요, 에어비앤비에서 비트코인 결제 3% 보상 가능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발 실시하는 미국 스타트업 폴드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대형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비트코인 결제 및 보상 페이백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받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어떤 걸 노렸냐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어떤 사이트에서 그 해당 마일리지로 받으면 딴 데 가서 못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전 세계 통용되는 현금 자산 같은 가치 있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으로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데는 좀 몇 군데 생기곤 있는데, 이 페이백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사용을 하려던 유저들도 실제로 현금을 돌려받는, 이제 전 세계 통용되는 현금을 받는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걸 실시를 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어비앤비를 폴드로 영입할 수 있어서 설레고 있다 라고 발표했고, 예약한 숙박과 체험의 3%까지 비트코인을 페이백 받는다 라고 폴드는 트위터 계정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앱의 서비스 대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영국 등의 나라로 한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유럽에서도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아마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암호자산이 아직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정부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정말 대중화가 이미 되어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결제도 받고 페이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서비스고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미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좀 파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에어비앤비는 폴드 킥백스 고객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 된다. 구조가 이용자가 $25 또는 $1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에어비앤비에 지불해 사용한다. 숙박 등의 예약 후 기프트 카드의 3%가 라이트닝 지갑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네, 이렇게 페이백을 받는다고 하고요. 지금 이런 비트코인이 이런 정말 대중화되어 있는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에 이미 결제와 그 다음에 3%의 페이백을 받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엔 이런 기사를 볼 일이 없죠. 이런 암호자산 시장 뉴스로 들어가지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어슴새벽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투자를 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지만, 실제 한국에 있는 거의 99%의 대중은 이런 뉴스를 접할 기회도 없고, 비트코인이 에어비앤비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되게 쇄국 정책으로 이런 4차 산업 쪽에서 보수적이고 굉장히 늦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이런 빠른 어떻게 보면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돈이 새롭게 흘러가는 스마트머니들이 가고 있는 쪽으로 우리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늦으니까 일단은 뭐 정보가 다 차단돼 있고, 일단은 뭐 암호자산 투자는 사기다라는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잖아요. 뭐 PD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통해서 그런 것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사실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뉴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에어비앤비에서 결제가 되네 이런다기보다는 이런 사이트에서 정말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단 뭐 1, 2년 안에 없어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나 아마존에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신임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을 할 수 없는데, 이미 나라만 인정을 아직 그 공공연하게 인정을 못했지, 미국에서. 그냥 기업들은 이미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벡트죠. 벡트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발표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란 그 암호자산을 수탁 서비스로 암호자산을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콜드월렛으로 온라인하고 분리해서 이제 해킹에 방지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벡트가 이제 이런 기관용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예전에 준비한다라고 얘기는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벡트가 원래 계획했던 걸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아마 벡트가 스타벅스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분명히 비트코인 뭐 관련해 가지고 벡트랑 연관을 해서 스타벅스 앱으로 뭔가를 할 거예요. 앱으로 가령 비트코인을 연동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처럼 그 스타벅스 충전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뭔가 페이백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스타벅스 앱에 가령 암호자산 여러 가지를 동기화를 해서 거기서 결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커스터디 서비스를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커스터디 서비스 개인화 그 암호자산 이제 보관 서비스를 그쪽에서 뭔가 지갑 형태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쯤에 상반기나 2쿼터쯤에 해가지고 뭔가가 스타벅스와 관련된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 준비는 거의 다 끝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도 뭐 한 2, 3년 전에 발표를 이미 1년 전에 발표했을 때 거의 웬만큼 개발은 됐을 거고, 그때 이미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을 거예요. 보통 저도 뭐 IT 업계에 있지만 IT 쪽에서는 이런 큰 기업에서 발표를 할 때는 이미 웬만큼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 단계에서 발표를 하지, 뭔가 시장의 출시도 불확실하고 아직 우리가 개발도 안 들어갔는데 발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거의 테스트도 웬만큼 가능성이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앞으로 한동안 후에 1년 뒤에 뭐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통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준비한 지 오래된 거고, 스타벅스도 조만간 아마 내년쯤에 뭔가 뭐 올해나 내년쯤 기사와 함께 조금 지나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시를. 그래서 그 스타벅스 관련된 것도 좀 정말 대중화에 파격적인 그 변곡점을 찍어줄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왜냐면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좀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SBI 그룹이죠. 그 리플에서 굉장히 밀접한 이제 회장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SBI 그룹 CEO가 XRP를 활용하여 베트남이나 태국 송금 활용에 의욕을 보였다. 사실상 뭐 이게 SBI 그룹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SBI 그룹을 필두로 굉장히 리플과 그 다음에 여러 뭐 다른 암호자산 뭐 에이다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일본은 뭐 내년에 지금 암호자산 세법 관련해 가지고도 발효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여러 은행들에서 해외를 송금하는, 그리고 송금을 또 받고 하는 것들을 XRP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깔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제가 볼 때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친암호자산 정부로 이미 방향성을 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굉장히 전국의 그 정부에서 이미 친화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 세팅이 끝나면 바로 고 하는 순간 굉장히 일반 고객들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편하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한테 쉽게 파고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정말 XRP 유동성도 그 ODL 유동성 자체도 훨씬 더 볼륨도 늘어나겠죠. 정말 일본 국가에서 많이 쓰기 시작하면 정말 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화는 돼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는 순간 정말 많이 깔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아마존이 블록체인 광고 솔루션 팀을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마존에서 뭐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 이런 것도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이 산업을 혁신을 일으키고, 그게 기존 산업군에서 뭔가 확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혁신을 해요. 4차 산업 그 관련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미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제 AWS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이제 시장에서 1위인데 2위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일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광고 시장도 진출을 하는 거예요. 광고는 지금 이제 뭐 구글, 페이스북이 잡고 있는데 꽉 그 시장에 그냥 지금 아마존이 뛰어 들어가면 절대 못 이기잖아요. 웹브라우저를 다 깔고 있는 구글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돈은 많지만 투명하지 않은 광고 시장,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마존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통 광고를 하면 구글 같은 경우도 광고가 내 광고를 돈을 이만큼 썼는데 어디에 내 광고가 게재가 됐고 누가 내 광고를 받고 돈은 어떻게 얼마가 나갔고, 이게 사실상 공개가 전혀 안 돼요. 그냥 구글의 머신러닝이라는 그 기술 하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자동화를 하고, 넌 돈 얼마 내고 얼마 노출됐고 단가는 얼마에 나갔어 정도만 알려주지, 사실상 그게 어디에 됐고 누가 그걸 사갔고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로 분짜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광고비가 어디 쓰이고 누구에게 가는지 시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파격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 광고 시장을 이제 아마존이 뺏어오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광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무기로 이제 쓰겠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에는 구글이 지금은 독점이니까 광고가 철밥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투명한 게 그들한테 유리할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겠지만, 아마존이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광고주들이 더 효율이 좋고 더 투명한 아마존 광고 시장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구글도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하고 블록체인 원장 기술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꽁꽁 싸놨던 광고 단가나 여러 가지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해소를 시키고, 그것들이 늘 시장에서 다음 이제 기존 시장의 1인자를 누르고 다시 이제 왕위 쟁탈을 벌이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플 XRP로 본다고 하면, 기존 은행에서 스위프트 쓰는 시스템이 구글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도전을 하는 게 리플 XRP인 거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기술로서 혁신을 하는 게 늘 새로운 뭔가 파괴를 일으킨다. 파괴가 있어야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존의 블록체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 사실 블록체인의 광고 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도 많고 뭐 세계에 많은 걸로 아는데, 아마존에서 이거를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인 것 같아서, 구글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나올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제 스위스 암호화폐 은행 계좌 개설 서비스 전면 개시. 이제 스위스가 뭐 은행업에서 사실 전통의 강호였죠. 뭐 비밀금고도 유명했고, 근데 이미 미국이나 전 세계 압력 때문에 비밀금고는 이미 뭐 탈세나 이런 것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꽤 됐는데, 그건 뭐 여담이고, 스위스 기반의 암호화폐 은행 이제 세바가 스위스 금융시장 감시청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 후 전면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C,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뭐 ETC, 이더리움 클래식 이게 있는데, 아마 여기엔 뭐 XRP인지 안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그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이죠. 10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으로 이제 자본금을 하고 암호화폐 은행을 개설했는데, 스위스가 사실상 보면 은행 쪽에서는 전통이 어떻게 보면 제일 깊고 또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 은행을 개설했다. 근데 아직도 암호 자산이나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하고, 한국의 뭐 99%가 그러죠. 언론부터가 사기라고 하니까, 사기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위스가 암호화폐 은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안 믿겠죠. 당연히
당연히 만약에 한국에 암호화폐 은행이 개설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카카오가 업비트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 암호화폐 은행 해가지고 뭔가 나왔다, 아니면 국민은행 암호화폐 은행, 아니면 뭐가 나왔어요. 하여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나와야지만 그때 믿겠죠. 근데 늘 모든 정보나 돈의 흐름은 늘 그렇게 내 코앞에 정보를 갖다 주기 전에 알아야만 돈이 되지, 다 코앞에 갖다 줘서 너도 나도 아는, 만약에 국민은행이 암호화폐를 진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한국은 좁기도 하지만 너무 지금 닫혀 있어서 너무 느리고 정보도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해외 뉴스들, 구글에서 구글 서치를 하든 아니면 해외 뉴스 즐겨찾기를 해놓든 해외 뉴스들을 접해서, 지금 이런 뭐 코인리스 기사만 봐도 그렇죠. 이런 거를 수시로 접해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돈의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들만 봐도 지금 스위스가 암호화폐 은행을 개설한다잖아요.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전면 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기고 이게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안 간다고 하면 이런 은행들이나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뭐 스타벅스, SBI 그룹, 아마존 이런 데들이 왜 여기에 가겠어요? 그것들의 모든 방향성이, 시대적 방향성이 정해져서 지금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아직도 암호 자산은 사기라고 취급하고 투기라고 취급을 하죠. 투자와 투기는 사실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고 해서 투기냐 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투기적 성향이냐 투자의 성향이냐의 차이인 거지, 주식도 투기로 하면 투기고 부동산도 투기로 하면 투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암호자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투기라고 하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참아서 자꾸 팔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아주 쉽게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 홀딩하게 되고 당연히 오르는 가격에 대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당연히 아주 쉽게,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투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하는 주체에 의해서 다른 거지, 그 자산 자체가 투기냐 투자는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중국 투자사가 중국 가상화폐 발행 준비가 완료됐고 2~3개월 내 출시. 네, 이 부분도 뭐 DCEP죠. DCEP가 시진핑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우리 이제 블록체인으로 갑니다. 전 인민들은 블록체인을 우리가 다음 미래 먹거리니까 준비하자, 이런 슬로건을 그때 냈겠어요? 당연히 몇 년을 준비를 하고 비트코인이 나온 직후부터 아마 그 기술에 대해서 봤을 거고, 분자 원장 기술에 대한 장점을 이미 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지, 금융세력이 어떻게 그거를 장악을 하고 있는지 다 봤을 거예요. 다 검토를 한 후에 우리는 그러면 중국식으로 우리 공산당에 맞게, 필요에 맞게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 한 후에, 설계까지 다 돼서 거의 다 만들어진 후에 그런 선포를 한 거죠, 시진핑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고 2~3개월 안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다 끝내놨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건 이제 미중 전쟁 이슈와 여러 가지와 엮여서 중국이 더 절묘한 타이밍에 DCEP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 또 전에 제가 가설로 이야기 드린 중국의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등 중국 내부 통제용으로 중국 인민들이 관심을 갖고, 경제가 어찌됐든 돈을 벌게 해줘야 내부에서 시위가 안 일어나잖아요. 관심을 갖고 늘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내 자산이 계속 오르면 뭔가 그 시위를 하고 싶어도 돈만 벌게 해주는 정권은 늘 용서를 해주니까, 중국인의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가치가 돈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DCEP로 버블을 더 형성을 해가지고 그 중국 내부 통제용으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아이폰을 암호화폐용 월렛으로 애플이 크립토키트를 개발한 이유.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초
삼성이 갤럭시 10에 이제 암호자산 지갑을 추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빅 뉴스였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안 쓰니까 별로 대단한 뉴스가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애플도 사실 이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애플도 이미 거의 다 개발을 끝내놨고 이게 언제 타이밍에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될 때 아마 출시를 하려고 할 텐데 뭔가 맞물려서 하겠죠. 애플도 삼성은 애플과 다르게 최초를 선택을 한 거고, 애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성과 그리고 조금 더 절묘한 무언가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더 늦춰서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최초를 택한 거고, 그래서 최초 타이틀은 삼성한테 간 거고, 애플이 지금 뭔가 적절한 타이밍에 어느 정도 대중화가 시작이 될 무렵쯤에 암호화폐 콜드월렛 서비스와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밀고 있죠. 애플페이. 애플페이는 이제 북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애플페이하고 바로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끔 할 거예요. 그럼 애플페이 안에 콜드월렛 지갑을 들어가서 뭐 이더리움을 두고 비트코인을 두고 XRP를 지갑에 넣어둔 다음에 애플페이로 바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한 번에 지금 그 콜드월렛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애플페이하고 함께 한 번에 실제로 거래소 같은 효과를 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삼성페이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거래소 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주력 메인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거래 수수료잖아요. 근데 카드, 지금 수많은 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사들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잖아요. 애플페이 역시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결국에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서 애플페이 지갑에다가 옮긴 다음에 거기서 실제 소매점이나 뭐든 뭐 온라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하면 그 최종 수수료는 애플페이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실제 현금이 아니라 이런 암호자산이 거기 들어가 있게 되면 수탁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또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결국에 최종단에 또 플랫폼을 장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애플페이하고 결국에 지금 아마존의 이 크립토 키트 서비스가 결국엔 같이 붙어서 그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 좀 폭넓은 관점으로 다시 보면 애플 역시도 이걸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결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미 지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페이나 지금 크립토 키트를 만든 이유가 실제로 그거를 한동안 달러도 쓰고 하겠지만 결국에 편의성이나 수수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암호자산이 훨씬 더 용이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다들 그걸 쓸 텐데, 애플이 이거를 허상이고 만약에 이 암호자산 시장 쪽이 가상이고 사기라고 하면 이걸 준비할 리가 없잖아요. 애플같이 전세계 지금 1000조가 되는 시총, 정말 미국의 1, 2, 3위 정도 되는 회사가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사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를 나오지 않고 모르지, 사실상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엄청 빨리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도 하고 있고. 다만 정부 눈치나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가지 암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색안경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기사를 내도 블록체인을 빼고 암호자산은 더 빼고 이렇게 기사를 낼 뿐이지, 실제로는 다 한국 웬만한 기업 잘하는 데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의 XRP죠. XRP,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오스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스텔라 루멘도 있고 뭐 아이콘도 있고 한데, 지금 XRP가 가격이 계속 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서 대부분 또 조바심이 나고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런 지금 에어비앤비, 뭐 벡트, 스타벅스, SBI 그룹, 아마존, 뭐 애플 이런 데들이 다, 뭐 중국은 이제 정말 중국 인민 디지털 위안으로 엄청난 유동성 장세를 또 만들어줄 걸 전 예상을 하는데, 이런 모든 방향성이 지금 이 시장 자체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중에 1, 2, 3위에요. 이 시총 3위짜리고, 근데 거기서도 또 XRP 같은 경우는 가장 대중화에 가깝고 가장 실용화에 가장 근접한 지금 회사인 코인이죠.
근데 가격은 안 올라간다. 근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쉽게 가격은 조작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세력이 누르고 있는 거고 아직 세력이 때가 돼서 출발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사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거는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실사용을 통해서 올라가야 건강한 성장이고 그래야 진정한 그 가격의 상승은 맞는데 그거는 지금 다가오는 1년 안에는 만약에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거는 실사용에 따라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이 가치를 만들고 있는 리플 XRP에 담아져 있는 세력이 지금 이거를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 세력이 그림을 크게 그리냐 작게 그리냐의 문제지 당장의 실사용으로 이게 3,000원이 가고 실사용으로 3,000원이 간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그게 이 하나의 수치상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 올라가고 이거를 역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증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볼 때는 실사용은 당연히 가치 상승에 따라 가는 거고 우리는 사실상 지금 가격이 안 오르는 걸 계속 왜 리플사가 하는 거는 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안 오를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리플사의 가치는 계속 오르지만 가격은 세력이 누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가치는 오르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XRP 같은 경우는 회사가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암호자산 시장이 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탑 오브 탑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때가 되면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사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거의 근접해 왔다는 느낌만 들지 사실 언제일진 몰라요. 근데 그게 때가 너무 늦게 온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시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사실 투자할 마인드가 아직은 조금 수양이 덜 되신다고 밖에 얘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본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돈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해서 하시거나 하면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산시장의 투자는 그냥 예금 적금을 붙듯 아니면 뭐 보험에 가입하셔서 매달 보험료 내시듯 그렇게 정말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이런 횡보하는 장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서 뭐 1,000원이 가서도 그 다음에 꾸준히 살 수 있고 3,000원이 가서도 꾸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정말 단기간에 고점 사이클로 가서 리플이 막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달 사는 거를 멈출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사시던 그 원칙대로 그냥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투자 마인드나 투자의 그 생각의 크기를 키우시는데 이런 좀 횡보장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뭐 아무튼 그 XRP를 제가 아직 투자를 안 하셨는데 투자를 하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방송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좋은 지인이 있다고 하면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